자, 첫 번째 가보죠. 술탁이라면 독한 술 마셔야. 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받았던 가수 김호중 씨. 오늘 항소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자, 술탁이란 신조어를 만들었던, 그래서 김호중법까지 제정하게 했던 장본인인데 술탁이 한 적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자, 사건 좀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 9일이죠. 강남에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택시하고 접촉사고가 있었고요. 사고를 낸 뒤에 도주해서 또 매니저한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뭐 뺑소니에다가 뭐 음주 아니면 이런 게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1심 재판부가 지난 11월 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지금 항소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가장 문제됐던 게 술탁이라고 하죠. 음주 걸릴 것 같아서 음주 이후에 다시 술 마시는 걸 술탁이라 하는데, 실제로 김호중 씨가 어떤 편의점 가서 술 먹는 모습이 있었는데 요거 관련해서 김호중 씨의 변호인이 부인을 좀 했는데 그 내용이 조금 특이합니다. 만약에 술탁이를 했으면 독한 양주를 마시지 왜 캔맥주를 마시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코올 혈중량을 높이려면 독한 위스키 같은 거 양주를 마셨을 것인데 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허위로 매니저를 자수시킨 거 관련해서는 뭐 대표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그냥 방조 정도 한 것이지 아주 적극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택배 상자 내동댕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현관문 쪽 CCTV, 택배 기사가 볼링공 던지듯 상자를 팍 냅다 팍, 유모차까지 앞으로 밀릴 정도. 자, 그렇게 저렇게 택배를 투척하고 떠난 기사 인증샷까지 찍고는 휙 하죠. 자, 5분 뒤에 다시 등장했어요. 던졌던 상자를 쓱 세우더니 보냉백을 가져가는 건가 싶었는데 역시 보냉백도 투척을 하고 갑니다. 아, 생활의 달인 마냥 스무스하게 던지고 가는 거랑 뭔가 패대기 치는 거랑은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결국 저거 부서졌다면서요. 네, 저 물건이 바로 토스트기였대요. 근데 토스트기가 배송을 받아서 열어보니까 완전히 박살나 있었다고 합니다. 와우. 근데 그래서 너무 이상하니까 이제 CCTV를 보신 거예요. CCTV가 이제 저쪽에 있는지 택배기사님 모르셨겠죠. 그래서 봤는데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이제 물건을 내팽개쳤고, 어느 정도로 세게 던졌냐면요. 저 유모차에 있는 바퀴도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부서졌대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와서 또 보냉백을 가져가는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또 패대기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바빠가지고 탁 놓은 거하고는 좀 완전 얘기가 다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뭔가 이렇게 딱 투척을 하는 순간 그 감정이 실린 것 같단 말이죠, 손 변호사님. 네, 짐작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보복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예. 이 택배 기사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제보자가 아이와 함께 탔는데 그때 택배 물건으로 이제 엘리베이터 문 받쳐놓고 이제 또 이제 작업하는 경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리고 또 매 층마다 이제 세워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요즘엔 이런 일 별로 없는데요. 자, 그래서 제보자가 계속 보다가 정중하게 얘기했다고 주장합니다. 어허. 혹시 저희 내리고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택배기사 표정이 굳더니 여기서 약간 좀 섬뜩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보자가 집에 가기 위해서 자기 집 층수를 누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층 바로 아래층에서 내린 다음에 계단으로 올라와서 어디에 사는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어디에 사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후에 택배 물건들을 일부러 던진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를 했고요. 또 업체에도 이 영상을 보냈습니다. 업체가 이제 확인하겠다라는 그 답을 보낸 상태고요. 부서진 물건도 교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금전적인 그런 액수를 떠나서 예. 화가 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또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사태 파악이 안 돼요. 자, 사건 반장의 범죄 예방 캠페인 잘 들으시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보시죠. 네, 여보세요? 박 씨 되시죠? 네네. 일전에 방문하셨던 마사지 가게 사장인데요. 네. 저 이제 피해보실 만한 일이 생겨서 연락 한번 드렸거든요. 네네. 당시 아가씨 장사가 안 돼서 밑에 있는 실장들 시켜다가 방마다 카메라 설치해놓고 박
씨가 우리 아가씨한테 서비스 받으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영상 촬영을 좀 했어요. 저희가 흥신소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본인 가족, 지인들 연락처 30개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연락을 드렸고요. 이해되셨어요? 네네. 아버지 지금부터 사태 파악이 되시게끔 단톡방 하나 만들어서 가족, 지인들 10명 정도 초대해놓고 본인 영상 보시면서 얘기할 사태 파악 좀 되시겠죠? 네. 네, 아버지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아니, 야 막내야, 91년 1월 1일생 단톡방 하나 만들어서 가족, 지인들 10명만 초대해봐라. 혹시 저 지금은 뭔지 아세요? 여보세요? 제 지금은 뭔지 아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네 직업이 뭔지 알아야 되냐? 제가 잡으러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라고 일로. 뭐 짭새야? 상대를 몰라가면서 그래야지. 박 변호사님, 네. 쟤네들은 말이죠. 대본을 좀 다시 쓰는 수고로 누굴 사기를 치려면 그 정도 정성은 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은 더 또 발달해 있긴 한데 대본이 똑같아. 똑같기도 하고 아주 좀 어색함이 보입니다. 당황하셨어요? 이런 건 이제 없지만 어색함이 보이는 상황인데 자 어떤 수법을 쓴 거냐면 어떤 뭐 마사지 업소에 가가지고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여직원한테 나쁜 짓을 했다. 그것을 봤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당신 그 영상을 공유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눈에 띄는 게 제보자 딸 이름을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당황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긴 한데 딸 이름을 아니까 누구누구 아빠 요 부분은 사실은 뭐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요 부분은 사실 당황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의 아빠라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제보자가 그래도 뭐 자기가 사진을 받으러 간 적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떳떳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본인이 아이들 낸 게 직업이 뭐니 경찰인 것처럼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경찰이라고 하니까 끊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 경찰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영상을 봤대요. 보이스피싱 대처 영상. 근데 뭐 이런 것도 방법이지만 변호사 선임한다 이렇게 얘기도 됩니다. 그러면 또 끊어버립니다. 박지훈 변호사 선임했다고 하십시오. 나 박지훈하고 친하다 이러면은. 친하다 해도 또 괜찮습니다. 손수 박지훈 얘기하십시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역주행하더니 뿅입니다. 자, 제보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자, 밤길 주행 중. 자, 그런데 앞차가 끼 급정거. 뭐야 하고 봤더니 헉 역주행 트럭 핸들 틀었지만 쿵 틀었지만 쿵 아닌 밤중에 홍두깨 대신 역주행 트럭이라니. 잠시 후 트럭 운전자 차에서 내리나 했는데 다시 탑승하더니 내릴 줄 알았지 나 잡아가라 하면서 역주행으로 또 도망을 갑니다. 가드레일을 뚫고 온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지난 3일 오후에 있었던 일이고요. 제보자가 역주행해서 달려오는 트럭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는 휘청이면서 내리는가 하더니 다시 올라탔고 역주행하던 그 방향 그대로 도주를 했는데요. 제보자는 사고 후유증으로 뇌진탕을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 3주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 뒤에서 오던 차량 2대에서도 피해자가 나와서요. 현장에는 구급차까지 왔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고 후에 며칠이 지나도 이 가해 운전자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차주와 사고로 낸 운전자가 다르다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손 변호사님, 이거 딱 봐도 술 냄새가 화면을 뚫고 스튜디오까지 풍겨옵니다. 실제로 제보자도 그 부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의심이 아니고요. 당시에 운전자가 이 트럭에서 가이트랙에서 내렸을 때 휘청거리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뭐 충격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음주 의심도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에서는 운전자를 특정하고서도 단순 교통사고로만 보고 음주운전 관련된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제보자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가해 운전자의 어떤 보험 관련된 부분도 현재 충분하지 않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보자에 따르면은 어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대요. 음주 사건으로 보겠다. 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음주 여부를 동선을 역추적해가지고 확인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사실 조사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이고 또 뺑소니 쳤는데 이렇게 못 잡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 번호판 다 보이는데. 네, 빨리 절차가 진행돼가지고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자꾸 뒤통수 치는 동료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회사에는 10년째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 이 동생 때문에 정말 속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 동생은 항상 단둘이 있을 때는 언니, 내가 항상 응원하는 거 알지?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더 이쁘기도 하고 더 잘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팀장 앞에서는 180도 돌변한다는 건데요. 하루는 우리 팀장 너무 이상해, 진짜 별로야 라고 뒷담화를 하길래 그냥 대충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팀장과 셋이 있는 자리에서 팀장님, 며칠 전에 언니가 팀장님 이런 부분은 좀 별로라고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뒷담화한 건 쏙 빼놓고 제가 한 이야기만 전하면서 완전 나쁜 동료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저는 팀장과 사이가 나빠졌어요. 이뿐만이 아니고요. 팀장이 회식 자리에서 맛있는 밥 사드렸으니까 오늘도 밥값 잘해봅시다라고 해서 감사히 잘 먹었어요. 밥 안 사주시는 날에는 덜 일할까 봐요 라고 농담을 했는데요. 다들 웃어 넘겼는데 동생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언니는 팀장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성격이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동료들과 있을 때는 저를 깎아내리기에 바쁘고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동생. 이걸 말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참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자, 그렇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직장 동생입니다. 언니, 상희 언니. 사람을 왜 다중인격의 소유자 다중이로 만들어? 언니가 박지훈 팀장 디스한 거 팩트잖아. 그리고 박 팀장한테 밥 실컷 얻어먹고 밥 안 사주면 일 덜 해야지. 그게 농담이야. 하나도 안 웃겼어. 그때 박 팀장 표정을 봤어야 돼. 내가 그나마 그 자리에서 언니 타박했기에 그냥 넘어갔던 거야. 어쩜 자기를 도와줘도 몰라. 서운하다 진짜 동그라미. 오늘 손소 변호사님 일단 먼저 마지막 방송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입니다. 어머머머, 다 이놈의 지집에 말하는 것 좀 봐. 너 완전 다중이 그 자체다 너. 야, 그럼 나도 박 팀장한테 가서 너가 했던 얘기 다 풀어놓을까? 그때도 팩트 어쩌고 할래? 야, 너 때문에 박지훈 그 인간이랑 완전 틀어졌어. 그리고 뭐? 팀장님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성격이 도대체 왜 이래? 야, 다 필요 없고 끝나고 옥상 위로 올라와, X. 자, 박 교수님.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동그라미가 될 수가 있죠? 네. 진짜로. 혹시 손 변호사님이 다중이? 이상한데. 이거는 진짜 이 후배는 일단은 너무 직장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잖아요. 내 상사한테 이간질을 넘어서 이 언니가 팀장님 욕해요. 그리고 어디 앞에서도 막 어디 팀장님께 그렇게 뭐 대드냐고 면박도 주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1대1로 있을 때는 뭐 응원해, 언니 사랑해 이런 얘기도 이렇게 되면 다 진심도 아닌 거죠. 다 가면을 쓰거나 뭐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장난을 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동생하고는 그냥 손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이제 정말로 뭐 우리가 뭐 장난으로 얘기하는 이중인격자라고 얘기지만 정말로 그런 다인증이라든가 뭐 이중인격을 가지고 막 1대1로 있을 때는 막 친절하지만 사실 이때 사회생활할 때는 정말 철저히 이기적이고 본인만 위하는 성격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기본적으로 좀 앙큼한 성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직장에 보면 꼭 이런 사람 있어. 있어요. 어. 있고 본인이 아주 머리가 좋고 영악해서 윗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이 그겁니다. 말을 해줘야 되냐, 해주지 말아야 되냐. 근데 말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정확하게 팀장인데서 얘도 뒷담화 쳤어요라고 같이 하는 게 맞아요. 너도 했지 않니? 같이 했잖아. 팀장님 그 욕한 거 아니니?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정확하게 이 사람도 그 곤란에 빠지게 만드는 게 오히려 이 후배, 이 직장 동료, 이 후배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오히려 고자질을 해야 그 네.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다. 고칩니다. 그렇구나. 너도 뒷담화 같이 했지 않니? 넌 심하게 하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너가 더 심하게 했잖아. 넌 너무 하더라, 인간아.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예. 자, 백다연 아나운서. 저도 그동안 어떻게 10년을 이렇게 알고 지내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이렇게 팀장 앞에서 한 이야기도 왜 그냥 넘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반드시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손 변호사님. 네네네. 제가 일부러 동그라미 한 게 아니고요. 정말 진심으로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 사연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서들이 있어요. 오. 우선 10년 동안 함께 작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또 이게 정말 정을 주고받는 인간적인 교류를 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직장 내에서 업무상 엮여 있는 관계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잘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지 먼저 본인의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나쁜 사람으로 회사에서 이미지를 쌓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팀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동생보다 더 팀장한테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되는 거지 먼저 이 동생한테 먼저 각을 세우고 좀 모진 소리를 하면은 그만큼 또 팀장한테 얘기하고 회사에 안 좋은 소문 나거든요. 좀 더 영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일을 꾸며서 한 번에 복수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질 것 같아요. 좋은데 저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질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분이 마음이 약하시거든요. 강하게 마음 먹고 뭐 손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오래 하려면. 근데 만약에 칭찬한다 하더라도 팀장한테 칭찬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데서 바로 왜 또 팀장님 욕을 또 하니 너는 매일 욕만 하니? 네가 인간이니? 이렇게 제대로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가족분들도 많이 좀 거리를 두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호수님, 참을 걸 참아요라고 하셨고요. 정주빈님도 이런 건 참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엠버님도 저건 그 자리에서 따졌어야죠라고 하셨습니다. 예.